의 남자입니다. 사람들이 내성적인 성격으로 어떻게 영업을 뛰냐고 해요. 친한 사람들에게 말을 잘한다고 다가 아니라고요. 영업직을 하려면 성격을 고쳐야 될까요? 한 제약회사 영업직무로 면접을 봤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워라밸이 아주 중요하다고, 일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만끽하는 것도 나에게는 중요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끝난 거겠죠. 근데 저희가 아까 꽁트에서도 해봤지만 그 강제 퇴근도 요즘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이 일어나나요? 전 주변에 한 명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왔던 신세계 기사에 나왔던 신세계 기업에 다니는. 그쵸. 그 네. 근무 시간 많이 줄인다고. 그래서 5시 퇴근해서 집에서 TV 보면서 그래요? 있는 지인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전화만 그거 되게 하면 좋은 거긴 한데. 그쵸. 저는 되게 안 좋은 경우가 나왔었잖아요. 막 퇴근하고 해가지고. 그쵸. 여기는 카페에서. 정말 모범적인 사실 사례인 것 같고. 네. 뭐 아닌데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5시에 퇴근해도 결국은 집에 와서 일을 끌고 와가지고. 네. 왜냐하면 사무실 불을 다 꺼버리고 뭐 여름에는 에어컨 다 꺼버리고 이러면 사실 근무하기 힘드니까 이제 그 들고 와서 이제 집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팀장님은 다음날 왜 보고서 안 가져왔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깜짝 놀라니까. 불을 꺼놓고 다음날 왜 보고서 안 가져왔나? 네, 그렇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근로시간을 많이 줄이고는 있는데 근로시간이 줄인 만큼 이제 자기 업무량은 줄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일찍 퇴근하라고 불을 꺼도 내가 업무량이 남아있으면, 내 업무가 남아있으면 그거를 못 끝내고 집에 가져가거나 혹은 그쵸. 뭐 불 꺼진 사무실에서 조용히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불을 꺼버린다고 그게 능사는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례는 2명이 있는데 극과 극이에요. 네. 한 회사는 원래는 되게 유명한 그 지역에서 꺼지지 않는 등대라는 별명을 가졌던 회사. 불이 절대 꺼지지 24시간 불이 켜 않는다. 있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강제 퇴근 제도가 실행이 됐죠. 네. 그런데 밖에 이제 엄청 언론 홍보면 다 했으니까 불 꺼야 되잖아요. 그렇죠. 불 끄고 커튼 치고 불 새어나가지 않게 개발자들이 이제 스탠드만 켜고 키보드를 치는 뭐 이런 사건들도 있어서 이슈가 좀 됐었고요. 네. 반대로 한 금융권에서는 5시 반 되면 모든 시스템이 그냥 셧다운이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시스템이 접속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일하는 분위기가 생기기도 하고. 맞아요. 저도 그 점심에.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점심시간을 줄여서 일을 해야 된다고.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무 시간을 줄였지만 일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고객이랑 응대하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 조급함에 일을 더 몰아서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 두 사례가 되게 극단적인 예인 거예요. 그 중도를 좀 찾아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인터넷으로 기사를 찾아보다가 봤더니 그 워라밸을 주도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조직의 문화다. 제도가 아니라 조직의 문화인 건데 그렇죠. 이걸 건드리려면 최고 경영자와 팀장들의 모든 그 컨셉에 대한 생각이 일치해야 된다. 그렇겠네요. 아까 꽁트처럼 자 갑시다 나 갈게 이러고 일할 걸 남겨두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모두 너 다 하지 마. 같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걸리고 더디고 답답하더라도 그걸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리더십의 그런 변화에 대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러네요. 이게 뭔가 우리 같은 일반 직장인들 레벨, 일반 평사원 대리과장 선에서 얘기할 것보다는 방송을 보시는 CEO분들께서 먼저 네. 제안을 좋을 것 같지 않을까. 좋은 제안 하신 것 같아요. 네, 물론 경영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마인드도 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저희가 이렇게 이 제도를 지금 준비하면서 많은 컴플렉트들이 생기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얘기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량은 줄지 않았는데 시간만 줄인다고 능사가 아니다라는 얘기. 근데 우선은 변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방식으로든 시스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업무 프로세스를 좀 바꿔봐서 업무량을 내 생산성을 높이거나 업무량을 줄여보는 방법들을 좀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실은 조직 문화가 변화가 되고 바뀌고 더 좋은 방향으로 좀 업무를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요즘 장안의 화제 코너입니다. 우리 고민 취준생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시간인데 대표님은 네. 어떻게 고민 해결 잘 해주시는 스타일인가요? 개인적으로는 네. 네,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오늘 한번 증명을 제가 네.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마 또 오늘은 또 영업직군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영업과 관련된 고민이 많은 학생들이 아마 얘기를 보내줬을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얘기들을 네. 양질의 이야기들을 알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바로 그냥 첫 번째 사연 한번 읽어주실까요? 25세 남자입니다. 현재 대학교 3학년인데요. 앞으로 뭘 해야 하나 아주 고민이 큽니다. 남들이 평가하는 저는 말이 없고 수줍음이 많으나 남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뒤에서 잘 챙겨주는 다정남입니다. 뭐 실제 제 성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관심 있는 직무가 생겼는데요. 식품 유통회사의 영업직입니다. 현재 식품과 관련된 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도 하고 제가 식품 유통과 관련된 곳의 음식은 안 먹어본 게 없을 정도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이 직무에 욕심이 나는 건 제가 음식에 대해 말을 하기 시작하면 홀린 듯 사람들이 그 음식들을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평소 조용하고 말없고 재미없지만 음식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이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성적인 성격으로 어떻게 영업을 뛰냐고 해요. 친한 사람들에게 말을 잘한다고 다가 아니라고요. 영업직을 하려면 성격을 고쳐야 될까요? 고쳐지긴 할까요? 관심 있는 직무를 바꿔야 할까요? 이런 고민이었어요. 그렇군요. 얘기를 듣고 나니까 굉장히 답이 쉽게 내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일단 차근차근히 일단 영업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영업 직군에 대해서 A부터 G까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일단은 영업 직군이라는 게 네. 그 각 회사마다 뽑는 인원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지원하는 인원도 정말 많은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영업직이 일단 정확히 어떤 업무입니까?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뭔가를 영업해서 파는 거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보면 집으로 비교하면 가장의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일.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영업이 주된 인원을 차지하는 회사일수록 영업팀의 파워가 제일 세고요. 영업팀이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객이 내가 담당하고 있는 물건이 관심이 있어서 연락이 오면 숫자 맞춰서 퀄리티 맞춰서 드리면 되는 일. 하나는 관심이 없어 보이거나 혹은 있을 것 같은 고객들을 찾아서 내 제품을 설명해서 사게끔 만드는 일. 이런 일들이 영업들이 하는 일이죠. 그렇군요. 네. 근데 영업하시는 분들이 사실 말도 되게 잘하실 것 같고 왠지 성격도 정말 좋으실 것 같고 능글능글하실 것 같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직접 여쭤보기 전에 네. 두 분의 주변에 혹시 영업하시는 분들은 어떤가요? 저는 후보자군으로 만났던 영업분들 중에 말 네.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네, 생각보다. 사실 이 학생의 고민이 그거거든요. 이 취준생의 고민이 내가 조금 소극적인데 이거 괜찮을까? 그런 분들이 많던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다. 아예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분이 고민하시는 게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본인이 어떤 영업을 할 것이냐를 정하고 나서 그거를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거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네. B2C 영업 담당자들은 직접적으로 소비자를 1대1로 만나게 되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각각의 케이스가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니즈에 따라서 이 사람이 원하는 그 가려운 구석을 긁어줄 수 있는 말솜씨가 좀 있어야 이 사람이 나를 공감해주고 이 제품을 쓰게 만들고 싶어 하게 하네? 라면서 사게 되는 게 B2C 영업 담당자들이 가져야 될 자질이라고 한다면 B2B 막 영업 담당자들 같은 경우는 법인 대 법인으로 상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법인이 필요한 요구 조건, 뭐 가격의 부분에서의 뭐 이점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이점을 주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게 꼭 말솜씨로 커버가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말보다는 오히려 좀 꼼꼼하고 이런 것들이 더 네, 도움이 뭐 될수 있겠네요. 제품군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할 수 있거나 네. 아니면 가격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거나 여러 방향으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꼭 영업 담당자들이 말을 다 잘할 필요는 없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 그래요? 고민을 보내준 친구의 마지막 질문이 네네. 성격을 고칠까요? 고쳐지긴 할까요? 뭐 이런 고민들 하고 그렇죠, 계시는데 그렇죠. 예.
이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식품 유통회사에서 영업직이면 식품 유통회사에서 주로 아마 B2B 영업들을 많이 맞아요. 할 거예요. 네. 이런 그렇겠죠. 경우라면 본인의 지금 사례들처럼 친한 사람이랑 식품에 대한 얘기를 잘 풀어낼 수 있다면 만나게 될,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될 고객사의 담당자들이랑 친해지면 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맞아요. 상황인 거예요. 이 친구는. 대신에 방금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업은 말만 잘하면 돼, 잘 팔면 돼, 후킹하면 돼라고 안 생각을 그래도 제가 하는데 그거 여쭤보려 했어요. 말솜씨, 속칭 말빨이라고 하죠. 영업군에 지원해서 필승하는 방법은 네. 그 지원하는 회사의 제품 라인업, 식품 분석 플러스 숫자예요. 숫자예요. 특히 B2B라면 숫자에 밝아야 돼요. 그래서 워라벨이랑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같은 워라벨이면 높은 연봉 찾아가듯이 네네. 비슷한 퀄리티의 제품이면 싼 제품 사는 게 고객들은 그렇게 당연하죠. 선택하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이 식품을 잘 설명하고 맛있는 걸 잘 이야기할 수 있다라면 거기에 약간의 이 직무를 계속 해야 될까라는 고민보다 숫자에 대한 감각을 조금 더 만들어 가시는 거, 그리고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식품 유통회사에서 뭘 많이 유통을 하고 있고 그 반응들은 어떤지, 실제로 어디에 좀 풀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신선한 접근이었어요. 영업을 하려면 오히려 수치에 더 네. 접근을 해라. 우선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네. 우선 영업하시는 분들이 뭐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네. 고객이 원하는 바를 찾아내서 솔루션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려면은 사실은 내가 말을 잘해서 저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말을 하게 이끌어야 되거든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거나 아니면 네.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스킬이 있다면 저는 그게 훨씬 더 높게 평가될 것 같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네. 사실은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남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 고객이 원하는 바를 끌어내면 네. 충분히 그 고객이 그 고객이 우리 제품을 구입하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영업 직군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시고 그냥 지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실제로 영업 직군에서 그래도 보편적으로 뽑는 사람들을 딱 보면, 뽑히는 사람들을 보면 좀 이런 스타일이 많더라. 약간 이런 거라도 있나요, 혹시? 그런 성향, 그냥 대놓고 보면 성향 자체는 네. 말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많긴 많아요. 아, 그렇긴 그쵸. 해요. 네. 아. 조금 그런데 그 비율이 뭐 비율로 따지자면 네. 7대3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6대4, 5.5대 뭐 4.5 정도의 비율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다른 직군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많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다양한 만큼 구매를 하는 사람들의 성향도 다양해요. 맞아요. 어떤 담당자는 저처럼 막 이렇게 말 재밌게 하고 많이 하는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네. 어떤 담당자는 굉장히 분석적이고 디테일하고 꼼꼼한 사람을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는 영업사원을 대할 때 신뢰라는 걸 주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업이 나이스 하려면 그 내 담당자의 성향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담당자로 하여금 내 제품을 위에 보고할 수 있게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영업의 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이런 사람도 네.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쵸. 이 그쵸.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쵸. 이 사람을 붙여줘야 되는 네. 게 맞으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정말 100% 이해가 됐습니다. 다 보고 계시는 분들도 다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영업 직군 매력적이네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엔 박규리 과장님께서 한번 네. 읽어주시죠. 네, 25세 여자입니다. 한 제약회사 영업 직무로 면접을 봤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질문에 답을 너무 솔직하게 한 것 같거든요. 질문은 요즘 워라벨 하는데 워라벨이 얼마나 중요하냐 였고 제가 솔직하게 워라벨이 아주 중요하다고 일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만끽하는 것도 나에게는 중요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끝난 거겠죠. 저는 계속해서 영업 직무에 지원을 할 예정인데 이런 질문이 나오면 솔직하게 답하면 안 되는 거겠죠.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애초에 이 주제가 나왔을 때부터 이게 정말 궁금했어요. 만약에 회사에서 물어봤을 때 지금 사실 대세가 워라벨로 가고 있는데
워라밸을 원한다고 말해야 되는 건지 아닙니다. 저는 이 회사에 뭐 잠도 안 자고 가겠습니다. 이걸 원하는 건지 정말 궁금한데 어떤가요? 요즘 상황이?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솔직하게요? 네. 근데 저는 이분이 지금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네. 워라밸이 아주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내 삶도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포인트는 좋거든요. 네. 근데 대신에 내 삶을 즐겁게 중요하게 만끽하는 것만큼 내 일을 내 업무를 어떻게 중요하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있었어야 된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업무에 대한 책임은 충분히 지고 맞아요. 대신에 그 외에 내 삶은 내가 주도적으로 뭐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대답했으면 좋죠. 와, 근데 사실 취준생 입장에서 면접에서 그 질문 받았을 때 거기까지 생각하는 게 정말 힘들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근데 요즘은 네.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회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연장 근로를 원하지 않고 늦게까지 남아 있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오. 점점 근로 시간을 줄이고 있는데 뭐 우리 회사에 입사하는 입사자가 네. 짧은 근로 시간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면 그건 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예요. 아, 오히려 네. 이게 자꾸 제도화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는 짧은 근무 시간에 내가 맡은 업무량을 어떤 식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주면 정말 고맙거든요. 대신에 그런 만큼 그렇게 내 업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신에 내 삶도 즐겁게 뭐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라고 해주면 그런 마음가짐 좀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저는 좀 달라요. 그럴 것 같았어요. 예. 그분이 왜냐면- 오늘 많이 부딪히셔서. 왜냐면 이건 정말 현실적인 얘기라서 예. 저는 그 경력직들에게 면접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면접에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면접관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얘기를 매번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력직들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를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하면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과장님 같은 인사 담당자만 있으면 정말 세상이 너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네네.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본인이 굳이 본인의 솔직한 의견을 다 보일 필요가 없고 또 한 가지는 타겟을 잘못하셨어요. 뭐냐면 말이죠. 직무가 지금 제약 영업인데 네. 제약 영업 같은 경우 대접이 굉장히 많은 직무거든요. 아, 맞죠. 병원 의사들과 함께 회식을 해야 되는 일들도 많고 그럼 당연히 밤에 새벽 3시, 4시 의사 선생님이 술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이제 3, 4시까지 술을 마셔야 된다거나 그렇기도 하고. 뭐. 네, 그럴 일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사실 그래서 제약 영업에서 여자들이 영업을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여자들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본인이 그런 일의 특성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지원하신 것조차가 첫 번째 실수고 그 직무의 특성이 뭔지를 파악 못하고 가서 워라밸이 중요하다고 대답을 하셨으니 당연히 떨어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영업을 하고 싶으면 다른 영업을 하세요. 근데 본인이. 진짜 갑자기 제가 아는 형 중에 제약회사 네. 영업하는 형이 있는데 아니 무슨 주말에 뭐 하냐고 물어보면 학회를 가고 무슨 그럼요. 결혼식을 가야 네. 된다고. 그쵸, 그쵸. 아니 이 사람이 아예 약이랑 관계가 없던 사람이었는데 그 회사를 들어가고부터 되게 무슨 의학 쪽에 관계된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기 의지라기보다는 뭐 접대를 한다든가 뭐 여기 왔으면 좋겠다 하면 따라간다든가 이런 경우 정말 많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직무적인 부분들을 파악을 하시고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업 굉장히 많아요. 엔지니어 영업, 기술 영업도 되게 많거든요. 여자들이 기술 영업하면 되게 멋지게 하세요. 화학 제품들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뭐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기계 베이스의 막 부품들 판매하는 거 네. 되게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제약 영업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선택을 하시고 거기 가서는 워라밸에 대해서는 대답을 솔직하게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분이 제 친한 동생이라면 물어볼 것 같아요. 국내 제약이야, 외국계 제약이야라고 먼저. 그것까지 이렇게. 네, 제 아내가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주변에 그래요? 여자 영업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제약 영업하는 거 보면 되게 멋있고 잘하고 괜찮아 보여서 일단은 국내냐 외국계냐를 좀 물어봤던 거고 아마 저분이 다른 제약도 썼다라면 그래서 저런 질문을 또 받게 된다라면 저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워라밸에 대한 워딩을 그 자리에서 본인 기준으로 다시 내렸으면 좋겠어요. 면접장에서 면접관님이 질문해 주신 워라밸과 제가 생각하는 워라밸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괜찮네요. 저는 워크라이프 밸런스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그 회사에 꼭 가고 싶은 합격하는 대답을 하고 싶다라면 제 생각, 저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과 외 시간에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정보를 얻고 이런 일들을 제 그냥 일이 아니라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게 뭐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제 일 속에서 삶을 찾는, 삶 속에서 일을 찾는 이런 영업이 되겠습니다. 라고 살짝 피해가는 그런 답변이어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최근에 취업하셨나요? 아니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3월, 4월이 지나면서 공채 시즌이잖아요. 컨설팅 많이 네, 그래서 저녁에 동생들이랑 통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뭔가 다릅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이렇게 대답하면 괜찮나요? 네, 뭐. 오케이. 아니, 근데 그거는 네. 정확하게 내 업무와 그리고 내 삶의 구분을 정확하게 적고 또 업무에 대한 중요성도 충분히 설명을 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진정성이 느껴지니까. 네. 그만큼 요즘 직장인들이 연봉보다 이 워라밸을 중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라밸이 좋다면 연봉이 낮아도 이직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58.3%나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요?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어떠세요? 왜냐면 네.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만나는데 네. 정작 오퍼를 딱 받는 순간에 그럼요. 사람이 마음이 확 바뀌어요. 돈 딱 보고 그럼요. 저는 연봉을 깎아서라도 어디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 네. 말 절대 안 믿어요. 이게 말 언행일치가 안 되시거든요. 지난주부터 되게 의심을 많이 그렇죠? 네. 그렇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의심이 많이 근데 생기죠.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직을 전혀 생각을 안 하진 않잖아요. 사실 다른 회사도 어떤 회사가 괜찮을까, 다른 회사 여기서 또 이러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면서 많은 리서치를 해보죠. 근데 막상 워라밸이 잘 안 지켜지는데 이 연봉을 조금 더 올리는 게 나한테 이익일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저조차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봉과 워라밸을 하나만 무조건 고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실. 말씀이시구나. 어떤 네. 한쪽에 손을 못 들어주겠다. 그쵸. 굳이 들어주자면, 네. 저는 사실 숫자로 딱 표현하자면 한 64대 한 36? 64대 64가 연봉이에요. 그래요? 네. 일단은 돈. 네. 왜냐면 그러니까 사실 네네.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워라밸이 잘 지켜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일을 현실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더 많이 받는 게 더 좋다. 약간 이런 입장인 거죠. 어쨌든 일을 해봤자 뭐 크게 차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워라밸이냐 연봉이냐를 놓고 그 질문 자체가 조금 그래요. 그냥 그 질문 자체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뭐 헤드헌팅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같은 연봉이면 워라밸 좋은 회사 가는 게 맞고요. 그렇죠. 워라밸 수준이 비슷하면 조금이라도 연봉을 더 주는 회사를 가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게 기본적인 건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 질문 자체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해요? 그런 거랑 비슷하고 한두 시간 퇴근을 먼저 하는 대신에 연봉 얼마를 포기할래라는 그 수치로 계산이 돼서 나와야 되는 질문이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정확한 수치가 필요하다. 네, 그쵸, 근데 그쵸. 그거는 본인도 잘 몰라요. 나의 한 시간이 과연 얼마의 연봉과 바꿀 수 있을까? 그러네요. 네, 그건 되게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생각들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저는 결혼한 지 지금 1년 3개월 됐고 다음 달에 아기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까지는 라이프가 더 비중이 컸다면 네. 지금부터는 네. 연봉이다. 그렇죠. 근데 대신에 그런 거 있죠. 지금보다 어느 정도 이상의 연봉을 주면 얼만큼 일을 시켜도 상관없어라는 마음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요. 전 좀 달라서. 네. 확실하게 딱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네, 저는 워라밸입니다. 어허. 워라밸인데 네. 우선은 저의 그 이직하는 회사를 결정하는 기준은 사실은 워라밸도 아니고 연봉도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회사인가 아닌가예요. 어허. 근데 물론 그거에
내 워크앤라이프의 밸런스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연봉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회사에서 적어도 일하는 동안은 즐겁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회사가 좋거든요. 기본 컨셉의 출발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굉장히 다른 생존을 위한 일인 거고 저희 두 분. 과장님은 그냥 일 또한 내 삶의 일부려니. 그렇죠, 그렇죠. 저도 약간 생존을 위한 일은 맞는데 생존하는 방식이 이렇게 너무 한 곳에만 치여서 스트레스 받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대표님 얘기하시는 거 듣다가 네네. 또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제가 아직 결혼 전이니까 네. 연봉을 더 비중을 두겠다고 했는데 만약 제가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면 워라밸을 선택할 것 같아요. 가치가 또 이제 네, 아이를 잘 아이한테 포커스가 키우는. 맞춰지면 이게 바뀔 것 같. 그래서 어찌 됐든 대표님이랑 저랑 선택 기준은 생존을 위해서 선택을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순간. 저는 워크앤라이프 밸런스잖아요. 내 삶의 그 뭐 라이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만큼 내 일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일에 대한 중요성, 책임감이 내 삶을 내가 즐길 수 있는 삶에 대한 책임감만큼 충분히 갖춰져야지 그게 밸런스가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견디란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이프 밸런스를 찾으세요. 대신에 그 밸런스는 분명히 중요도에 대한 밸런스 그리고 책임감에 대한 밸런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자, 그렇게 저희가 이제 워라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워라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참 많이 흘렀는데 저도 워라밸 뭐 하도 제 세대의 얘기이기 때문에 참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근데 이게 워라밸, 라워밸이 아니라 워라밸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워크가 일단은 먼저 앞에 나와 있는 게 그만큼 사실 남의 돈을 받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 그만큼 워크에 대해서 열심히 집중을 하고 이제 그 남는 시간에 라이프 밸런스를 잘 맞춰가면 다들 워라밸 뭐 자기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예, 잘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얼른 워크하시고 라이프 밸런스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회에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